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요. 네네. 자, 조국 딸이 각종 서류를 조작해서 네. 스펙을 네. 조작해서 네. 이제 옛날에 뭐 스펙 같은 거를 좀 봐준다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거의 위조 공장이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스펙을 조작해서 거기에 조국의 이 부부는 둘 다 교수예요. 그렇습니다. 스펙 조작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인데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다 무릎을 치겠어요. 네. 나는 왜 안 저랬을까? 조국 딸은 저까지 갔는데. 네. 그죠? 네. 아니 그래서 자꾸 뭐 이게 이게 어떤 이전에 있었던 일과 뭐 조국과 뭔 차이가 있냐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거는 그런 이전에 있었던 일들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어느 대학 A 대학 교수인데 뭐 B 대학에 이제 제 아이가 뭐 지원을 했을 때 B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한테 이번에 내가 좀 내 아이가 지원을 했으니까 좀 잘 좀 봐달라. 뭐 그런 거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펙을 쌓는데 어떤 자료 그 내용을 이제 뭐 대피를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은 사실 이제 왕왕 있어왔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불공정한 거기 그러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제 수시를 이제 없애자는 이제 뭐 소장님이나 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근데 지금 현재 체제로서 봐서도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진짜 다 드러난 내용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의도 없고 뭐 인턴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하나 딸랑 냈고 위증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를 무슨 뭐 기존의 어떤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런 일은 전혀 아니죠. 예. 독보적이면 독보적.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웃기는 거는 엊그제 유시민이가 무슨 재단에 관련 강연을 가가 15번이나 검찰이 쪼으면 탈이 아니 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찌 있겠냐니 또 그게 청중들이 맞아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거 맞아요 한 사람은 당신도 이렇게 위조를 그러니까요. 공장으로 해서 당신 자식을 네. 그렇게 보내거나 본인이 그렇게 위조해서 대학 의사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를 하고 또 이런 자산 운용사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학 이제 예. 자기 갖고 있는 학교에 예. 대해서 이제 허위로 소송 예. 제기해가지고서 그 학교의 그 재산을 빼돌리고 하는 그런 시도들 다 하셨나 봐요. 예. 저는 뭐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학교도 없고 예. 문서 그 컴퓨터 조작도 잘 못해가지고 예. 문서 위조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닙니다. 저도 흠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문서 위조하고 무슨 저기 사기고 허위 소송 같은 거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국 동생은 채용 비리 부분이 보도되니 공범들한테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가 가짜 해명을 확인서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보냈다고. 네, 그리고 그거 보낸 결과를 조국하고 정경심이한테도 또 문자로 보내고 또 이 각종 이 자료 특히 형수명의 신탁 자료를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 그러니까 부동산 위장 거래 자료를 갖다가 파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생각 안 이 조국 집을 저 넘겨줬잖아요. 부산의 아파트를. 네네네. 그래서 형수매니 신탁 자료로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다른 게 뭐 다른 게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에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조국 부부가 어떻게 이혼한 동생의 마누라한테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집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빚을 있다고 아버지가 만들어 주노니까 네. 가짜 구상권을.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핑계로 돈을 14억 땡겨가 써버리고 채권에 또 휘말리니까 추심해.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자기가 학교로 받을 거는 넘겨주고는 이혼해가 지는 떼먹고. 자, 아버지가 은행 돈 떼먹기 전문가였는데 또 아들도 그러고. 참 정말 황당한 집구석인데 좌우간 이런 집에서 이렇게 벌어진 이상한 건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왜 정시 확대로 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외고하고 턱먹고 없애는 쪽으로 가느냐는 거죠. 좀 원인과 결과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근에 좀 저 개인적 굉장히 좀 열받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시 확대 이제 문재인이 얘기한 정시 확대 그리고 교육부가 얘기한 정시 확대 지침만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뭐 충분한 뭐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건 없겠지만 뭐 충분한 어떤 제도적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 등에서 이게 무슨 정시 확대 지침이 나오니까 강남에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이제 내면서 정시 확대에 좀 저항하는 이제 정시 확대가 나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정시 확대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뭐 수시로만 지금 수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좀 그나마 좀 개선된 점이라 볼 수 있는데 뭐 강남 지역에 유리하고 강남 지역 학생들한테 유리하고 강남의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막 그 언론에서 막 나오고 뭐 거침없이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열받았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강남의 어떤 전세값, 집값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되는 요인의 교육 관련된 분야는 정시 확대가 아니라 자사고급 및 특목고 폐지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데요. 그 뭐 다 나시겠지만 90년대까지는 이제 수도권 인근에 뭐 분당, 일산, 안양 이런 곳이 다 비평준화 지역이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고교 입시라는 고교 입학 입시라는 것도 물론 이제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에 그 중산층 같은 경우에 그쪽에 많이 갔잖아요. 일부러 이사도 많이 갔고 그쪽에 그다음에 굳이 거기서 이제 과천도 가고 과천이나 이런 곳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고교 입시라는 통해서 이제 각 해당 지역에 이제 뭐 명문 고등학교라든지 새롭게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당연히 주거 환경에 뭐 사교육 환경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이제 강남에 이제 이사를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그 지역들이 이제 다 평준화 지역으로 개편되고 마침 이제 노무현 때 이제 혁신 도시니 뭐니 해서 이제 지방에 이제 어떤 그 지방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대규모 수용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강남 집값이 진짜 그래도 뭐 이전에도 물론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정말 한 2003, 4년부터 해서는 뭐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게 바로 그 시점인데 당연히 자사고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 조금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래도 이제 뭐 특히 기숙형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학비는 비싸지만 오히려 사교육 부담은 덜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데로 좀 진학을 하기 위해서 굳이 강남에 이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강남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에 지금 특히 이제 교육 관련해서 부동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사교육의 메카가 지금 대치동 학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는 심지어 집이 강남에 있는데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데 대치동 학원가가 있다 때문에 자기 그 뭐 돈이 좀 풍족해서 압구정동 등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아이가 이제 자식이 이제 입시가 되면은 굳이 일부러 대치동에 또 별도로 대치동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렇게들 호들갑을 떨고 살아요. 자식들 뭐 호들갑 뜬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조국처럼 저렇게 반칙을 써서 통하는 게 있다라는 게 전설처럼 쓰니까 그렇습니다. 저지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주 분노하는 부분은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이런 거를 뭐 이 자립고등학교든 뭐든 다 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계속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만들 사람 다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전부 허락해 줄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운영 못해서 망하는 거는 우리 뭐 알이 작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회비 좀 더 내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그래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학령대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위아래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횡성의 민족사관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성에 그래도 일자리도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창고등학교 때문에 거창에 그렇습니다. 공주고등학교 공주에. 네. 그래서 지역에도 곳곳에 네. 이 자립형 자율고등학교가 있고 또 과학고, 외고, 또 뭐 상상고처럼 지역의 유지가 그렇습니다. 뭐 김포고등학교도 그런 거야, 김포외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아예 강남에 이 버블 지역에는 강남 3구에는 이런 걸 허가 안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는 이런 거 못 만든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곽의 중소도시,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각자 특성이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지역의 열악성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도
차별로 대주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대신 이제 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입시, 네. 그죠? 네. 부분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또 뭐 이렇게 줄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뽑는 과정만 공정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학비를 얼마 받든 알아서 감당할 하면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옷을 입어도 네. 여기 뭐 3만 원짜리 입으면 여기 5천 원짜리 입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제합니까? 마찬가지로 자식 교육을 비싸게 시키고 있는 사람 해주란. 다만 어떤 지역만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말입니다. 거기에 이 모든 인적 자원이나 그 자원이 다 모였고 편법도 모여있고 컨설팅도 모여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여기가 높으면 이쪽을 깨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는 그걸 못한다고. 오히려 강남에 저기 저 학원 들어있는 빌딩에 그 세무조사를 좀 나가야죠. 진짜 올바르게 세를 갖다가 받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를 허털어야지. 어떻게 이걸 없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미친놈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놈 문제 그 참 별것도 아닌 뭐 지금 뭐 문재인이 얘기한 것도 뭐 40 뭐 정시를 이제 비중을 40%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참 제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뭐 정책이냐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황교안이가 민평론이라고 네. 민교론이라고 네네. 내놨는데 네. 정시 50% 확대해요. 나 그래서 문재인이 40%고 황교안이가 50%다. 나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정시 수시를 없애고 예? 무슨 학종도 없애고 네. 특례 입학도 다 없애버리고 네, 네. 대학은 대학은 시험으로 간다. 네. 대신 네. 지역에 열악한 데는 좋은 학교들을 많이 세우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열악한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결국은 시험 성적만으로 한 3번 쳐서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한 3번 쳐서 그 성적으로만 가게 하는 거. 애들이 제일 원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내신도 없애버리고. 내신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응? 내신 그 사람 영혼을 먹는 거야. 저도 이 내신의 피해자예요. 내신 4등급이에요. 내신 4등급. 내가 그거 많이면 서울 법대도 갔을 건데. 그래서 내신 이 없애버리고. 그래서 공정하게 시험 성적만으로 가라는 걸 왜 못할까요? 황교안도 못하고 문재인도 그래서 못하고.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현재 지금 수시 그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체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체제를 뒤받침한 기득권이 이게 또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인원고등학교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인원고등학교에 있는 교장을 포함한 그 이제 물론 그걸 또 뒷받침하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뭐 이념적인 성향도 좀 문제지만 결국 이게 사태가 왜 가능했냐면은 현재 학종 등 이게 학교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이제 교사들이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학생들이 정말 끽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보도를 보니까 이번 인원고 사태를 이제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한 학생들이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학을 좀 뭐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니.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는 조금 웃음치는 척 하다가 이제 조금 다들 관심이 그렇습니다. 좀 하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걸 저지른 이 교사들 처벌도 지금 뭐 유한무야 교육부가 다 예. 나서서 막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뭐 친북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제 이 해당 현직 교사들한테 이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와 또 이거와 연결되는 또 각종 어떤 문제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맛을 본 이 교사들이 이 기득권을 또 안 놓치려고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국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 결국 이 대학 입시를 가장 잘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결국 이제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학종 조사를 현 정권이 특별하게 뭐 하는 척하가 방향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해보니 오늘 아침에도 보면 학종 부분에서 이 불법이 그렇습니다. 대학마다 지금 속출한다는 거예요. 속출할 수 대충 하는데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좀 아는 분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실력도 있으시게 하지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시는 시간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저보고도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시간 강사를 하더라도 그 이제 나중에 저기 임 변호사 이제 저기 자녀가 서울대학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이 절반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간 강사 시간 강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기 물론 이제 이게 뭐 특별 법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해서 그런 나가야 될 장학금이 또 뭐 예를 들어 교직원들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야 시간 강사하는 사람한테도 등록금 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완전 썩어 문드러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럼 언론은 왜 이러냐 뭐 명분으로는 뭐 이러저런 명분을 떠들어도 되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결국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어디 뭐 유력한 언론사에 뭐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못해도 뭐 차장, 부장 부대에 그렇게 되는데 뭐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대학에 뭐 어디를 뭐 그게 뭐 수시 뭐든 지원하게 되면 아 대학에서야 알아서 잘 봐주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반기나 좀 끼는 사람들은 정시 확대를 아무도 원하지 않고 이놈 뭐 언론 전개 조정도 뭐 마찬가지야.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부터 시작해서 마치 전 국민이 원하는 척 바람을 그래 잡고 이제 막상 이런 일로서 어디에 하나 써먹을 백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해봤자 이 나가리인 서민들은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데 다수는 공부를 못하죠. 소수만 잘하고. 그러니까 다수는 공부를 못하는데 혹시 수시라도 내가 삐집고 가는 세발의 지잡기로 그게 있을까봐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로또 복권 같은 미련을 서민들한테 주면서 그냥 전부 입을 다물어 버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저열한 국민성이라 봅니다. 상류가 만드는 반칙의 보편화를 이 하류에서도 로또 같은 희망을 품고 공정성을 갖다 확보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또 거기에 침묵해요. 묵시적으로. 그러면서 절대로 황교안도 50, 문재인은 40. 이것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50 뿌려니까 뭐 40. 아우 정말. 무슨 뭐 저기 그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떨이로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뭐 저 사람 저 양반하고 임무하는 저놈이 그래도 뭐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것 때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경우를 봐도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정말 사교육을 공부를 때려 부어도 이제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 간단할게요. 내 개인사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과외가 폐지됐어요. 과외 금지가 전두환 잡고. 과외가 금지됐는데도 학교의 담임 선생이 애들을 비밀리에 집에 가서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금지해서 과외하면 잡혀가는 시절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는 그 학생에게는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가르쳐줘서 내신을 관리해줬습니다. 요즘 숙명여고 같은 사태가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어요.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걔 책을 보고 어디에 줄 건 한 걸 좀 찾으려는 놈들이 줄을 섰고요. 공부 담쌌는데 결국 그 부산에서 한 2번째 되는 대학 갑디다.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나는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만 학교에 좀 저항도 하고 해서 뭐 체육이니 뭐 음악 미술 이런 실기 성적도 안 좋았고 해서 3등급은 될 거라고 했는데 4등급으로 밀렸는데 손도 좀 썼어요. 누가 보니까 앞에. 내신들 솔직히 좀 손 쓰면 많이 그럼요. 내 때도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점수가 학력고사 점수에서 4등급이니까 마이너스 9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층에 그 빡빡한 데서 마이너스 9를 받고 하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 문제에 거거품을 하는 게 내가 몸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대학교 겨우 들어가가 이지망으로 붙어가 농경제과 들어갔는데 대학원 가려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 선생들 이거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이거 했다고 황장수는 뽑지 마라 해가 대학원 시험에 내가 2등하면 1명만 뽑고 대학원 정원은 선생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3등하면 2명만 뽑는다는 거야. 그것도 1등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소송까지 갔어요. 대법원에.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거를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서 제가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 현장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부 대충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촌지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 구조적으로 원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정시체제, 학력고사 체제 등등으로
그나마 국가에서 좀 느슨하지,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통제를 했으니까 그게 좀 그나마 좀 묻혀져 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수시, 뭐 학종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완전히 폭발해 버렸던 상태고 이제 그게 가다가 이제 결국 조국처럼 이제 막 아예 뭐 서류까지 위조한 사태까지 드러난 거죠. 어쩌다가 드러난 거지. 그쵸.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다 보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많을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도대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제일 지금 제가 그 얼마 전에 잡지에서 봤더니 이제 서구에서 좀 주목하는 데가 싱가포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지금도 이제 엄청난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해서 뭐 사교육도 물론 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소장님과 제가 교육받은 시절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 좀 잘 못 돼야 되는데 뭐 전 세계 뭐 수학 성적 이런 거나 뭐 등등 이제 학력 그 학업 성적 평가를 하면 지금 현재 싱가포르가 독보적인 1위를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유럽에서도 그 뭐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싱가포르에 그러면은 대학이 또 후지냐? 아니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뭐 서울대학은 잽도 안 되는 서울대학보다 훨씬 뭐 앞섰죠. 아시아에서 최고죠. 예. 아시아에서 최고고 뭐 세계적으로도 예, 뭐 경쟁이 가지고 있죠. 그 십몇 위권에 들어가는 예. 제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도대체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뭐 수신이 뭐니 해가지고 도대체 싱가포르 그게 그렇게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싱가포르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게다가 뭐 핀란드 교육 얘기하고 호주 교육 얘기하는데 아니 핀란드나 호주야 땅도 넓고 사람도 없고 자원도 많으니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지 아니 우리나라도 좀 싱가포르 다를 없는 그 자원 없는 대한민국에 그런 뭐 자율식 교육이라는 게 가능한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선일보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른바 미래형 인간들, 창의적 인간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는 또 그 얘도 좀 잘못됐어요. 스티븐 잡스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스티븐 잡스에 대해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고 하지만 스티븐 잡스는 저 기성교육이라고는 거의 안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도 정말 뭐 어디 희한한데 무슨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치면 어디 뭐 대학 사실 대학도 아닌데 들어갔다가 그만도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성향을 이제 꾸준히 끊임없이 이제 추구하다 보니 하면서 어떤 그 천재성이 드러났던 것이고 또 이제 이걸 뭐 우연이라고 이제 표현할지 모르는 결국 스티브 잡스가 이제 지금 아주 그 땅값 저 부동산값 비싸게 비면 팔로알토에 원래 살고 있었다 보니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그런 뭐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그게 무슨 어릴 때부터 그 스티븐 잡스 부모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창의적 교육을 시켰다거나 그런 거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근데 솔직히 인간은 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부도 안 하고요. 네. 지가 그 넣은 딸 그 결혼 전에 네. 그거 외면해 버렸고 그렇습니다. 돈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잔인하고 냉정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창의적으로 뭐 불은 좀 키웠는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만 득세가 성공하면요 이 나라 망하고 인간 사회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조선일보에 제가 좀 얼마 전에 최근에 정말 그 좀 의미 있는 칼럼이 이제 그 일본은 장인 DNA가 있고 한국은 자원급제 DNA가 있다. 이제 뭐 매년 이제 노벨상 이제 어떤 그 시상 그 수상자들이 발표될 때 항상 이제 한국 언론에서 뭐 노벨상 왜 우리 안 나오냐 얘기를 하지만 뭐 저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 이제 물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꾸준히 오랜 어떤 그 연구나 이런 이제 학자들 뭐 연구원들이 있는데 솔직히 뭐 대표적인 게 안철수 씨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한국이 나온 대표적인 IT 스타니까 네, 벤처. 네. 예. 그리고 교과서에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저는 그 뭐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연구소나 이런 거 설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뭐 그분의 또 소장님이 전문가시죠 어떻게 이제 기업 운영했는지. 네, 물론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떤 기업을 IT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론은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어떤 자기가 성장해온 IT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온갖 지금 이제 횡행을 부리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자원급제 DNA 뭐 무슨 교수를 하건 고시를 해서 뭐 판사하든 뭘 하든 결국은 이제 뭐 권력과 정치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뭐 노벨상 어떤 뭐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천재나 이런 창의적 인재가 뭐 그냥 내버려두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뉴턴 그 물리학자로 아주 그 유명한 그 뉴턴이 일찍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독창적으로 어떤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어떤 시절의 어떤 연구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제 따라와서 그 흐름 속에서 무언가 천재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명한 천재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바하 이런 사람들도 다 음악가 집안 출신이란 게 이게 결코 우연이라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저 방송이 아마 내주쯤에 서울대에 아주 유명한 천재 과학자격인 인물이 서울대 교수인 분이 나오셔가 한국의 초대기업이 어떻게 이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완전히 뺏어갔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인들이 성장될 수 없는 게 이 한국에는 개인의 어떤 탁월성에 대한 인정과 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가 나오면 그때 바로 잡아먹어버리고 이 꼬드겨서 유혹해서 그다음 틀어버리고 뺏어먹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약육강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성장해서 일정하게 이 획을 그을 때까지를 놔두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키워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자기도 덕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탈취해버리는데 바쁘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이제 공급 분기를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일 정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뭐 안에 이제 뭐 학부모가 어느 계층이고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그러니까 이제 물론 수도권 신도시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들이니까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 내부 시설, 어떤 뭐 운영하는 어떤 그런 예산 이런 것에서 좀 엄청난 차이를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하드웨어에도 지금 엄청난 차별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안에 뭐 구성원이라던가 무슨 뭐 이런 뭐 내부 분위기 이런 거를 얘기할 지금 수준이 대한민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거에 생각 쓰지 말고 하드웨어라도 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시설만이라도 좀 격차를 없애는 게 차라리 지금 그게 더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교육 분야가 딴 게 아니라 소장님이나 저 때는 뭐 미우나 고우나 학교에서 그래도 뭐 권위가 있었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래도 통제는 됐죠. 통제는.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물리적으로 아예 뭐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아이를 뭐 몇 시까지 잡아서 뭘 시키고 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고등학생들도 지금 뭐 3시나 4시만 되면 다 학교에서 내보내고 학교가 잠깐 가서 자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자는 걸 깨웠다고 여선생 목을 졸랐다고 정말 기가 찬답니다. 기가 찬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학교가 질서가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는요, 사회에서도 질서를 갖고 가는 거지. 학교에서 자율이나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행태가요, 그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친구들 이렇게 지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정말 요즘에 그 학교를 왜 가야 되느냐고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체육장도 없고 하니까 학교에서 체육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고등학교 3학년들 체육 시키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니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학교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자고 나오는 그런. 근데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나요? 차라리 그러면 지금처럼 공기업 운영할 것 같으면 교실에 그냥 저기 좋은 침대들 쭉 가다 수면실로 하나 만들어 놓든가. 자다 일나가 3시 되면 가라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를 진짜 다들 좀 저를 포함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학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좋아하면 책임을 져야죠. 이번에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 조국의 딸을 지금 입학 처리를 하니 안 하니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야 위조를 하던 뭐 하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관없이 그런 학생도 입학시킬 수 있고 졸업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그 대학의 자율성을 원한다면 국가로부터 완전 독립해야죠. 그럼 자기들끼리 뭐 저기 뭐 재정으로 자기 대학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하여튼 국가로부터 완전히 대학이 독립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국가라 어떤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그 전혀 자유롭지 않은 대학들이 자율성만 주장하면서 학생들 자기 맘대로 뽑고 싶다? 그럼 국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지 말아야죠. 그건 학교가 아니고 대학이 아니고 학원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뭐 사숙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왜?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격증을 발부해서 그 자격증이 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살아가는데 결정적이라면 적어도 그 자격증 발급은 이게 정부가 인정해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학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맞습니다. 석사, 박사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사, 석사, 박사를 발급한다면 정부의 통제에 들어와서 반칙을 했을 때는 반칙을 제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하는 말이 조국 딸이 대학 들어간 게 그게 입시에 허위 서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학의 정의와 원칙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검찰로 보고 해달라 해서 검찰이 확인해주면 정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최근에 저 소장님이나 뭐 이제 그 출연하시는 유명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대학은 있는 건지 진짜 좀 많이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게 대학이냐 도대체가. 이번에 조국 과정에서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뭐 공주대부터 해서 당국대부터 뭐 여러 대학들이 다 연루됐잖아요. 이게 학교입니까? 그래서요. 이런 학교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대학 입시 자유를 한다고 한 게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그 도둑놈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썩은 도둑놈들이 대학을 다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창의적 인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묻혀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꼭 내가 그 뭐 어떤 좋은 대학,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정말 범죄로 가득하고, 이게 뭐 야합으로 다 이게 점철돼 있을 때, 정말 지금 대학 교수들이란 작자들이 지금 애행거리고 지금은 이러고 저러고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오래 갈 수 없죠. 예, 정말 가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학 교육 어떻게 가는 것이 대학 교육이 아닌 대학 입시 정말로 진정하게 한국적 현실에서 공정한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